안녕하십니까. 관절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관물주 관절박사 이윤성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스포츠의학 전문의인 제가 직접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학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는 운동선수들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예상 키는 얼마가 될지, 두 번째, 예상 키보다 더 크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장판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키는 얼마인가? 예상 키는 엄마와 아빠의 키를 더한 값에서 2를 나누고 남자는 여기서 플러스 6.5cm, 여자는 마이너스 6.5cm가 예상 키가 됩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cm로 80%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70cm고 어머님이 155cm다. 이러면 아들의 예상 키는 169고 딸의 예상 키는 156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전은 70에서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환경은 20에서 30%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환경만 제대로 조절을 해도 30%, 즉 170cm 키에서 50% 정도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은 어쩔 수 없고 내가 혹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키를 바꿔줄 수 있는가, 즉 환경이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밤 9시부터 분비가 시작되어서 12시에 피크를 찍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른 수면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영양입니다. 성장 호르몬도 충분하고 폭발적으로 키가 커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질의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이 적은 육고기, 생선, 계란은 필수적이고 좋은 탄수화물, 즉 현미, 잡곡, 기리 같은 통곡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 즉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견과류 등이 추천이 되고 튀긴 기름,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이것은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고버섯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영양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어렸을 때 살은 모두 커서 키로 간다? 명확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비만은 오히려 성조숙증을 조장을 하고 성장 호르몬을 억제함으로 어렸을 때 비만인 친구들은 결국 체중 키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인 친구들은 무엇보다 운동을 동반한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정상 체형인 친구들은 양질의 좋은 음식을 충분히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 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통조림 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성조숙증을 만들어서 성장판을 일찍 닫히게 돼서 체중 키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들이 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성장판 자극 운동입니다. 이 성장판 자극의 핵심은 무릎이라는 것. 무릎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과하지 않은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성장판 마사지, 즉 쭉쭉이를 무릎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줄넘기, 달리기, 농구, 수영 등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램폴린에 대한 오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성장판 자극을 위해서 실내 운동으로 트램폴린, 즉 방방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트램폴린이 성장판 자극에 좋다라는 문헌보다는 트램폴린을 사용하다 넘어지고 다치고 성장판에 손상을 줬다라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램폴린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장 호르몬 주사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의 적응증은 성장과 관련된 유전, 질병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부담경량화 같은 경우, 혹은 키 100분위가 3% 이하의 질병이 없는 저신장증인 경우, 쉽게 말해서 같은 반에 100명이 있는데 계속 내 번호가 1번, 2번, 3번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비보험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료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매일 자기 전에 피부 밑에 주사를 찔러야 해서 어린아이에게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적당하고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남자는 만 16에서 17세, 즉 5, 2, 3, 여자의 경우 14에서 15세, 즉 중3이나 고1 이전까지는 맞아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효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추가 3cm입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자라는 키에다가 추가로 3cm를 더 얻는 것입니다. 치료에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부작용이 없는 한 지속할 수 있지만, 시작과 종료 시점은 담당 주치의와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1년에 키 3cm를 추가로 얻을 수 있고, 그 3cm를 키우는데 돈 1000만 원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당뇨, 갑상선 호르몬 증가, 척추측만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0.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주사는 질병 등으로 인한 저신장 말고도 운동을 하는 주니어 선수나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부모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 치료는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고 3개월마다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키 성장을 위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충분한 수면, 충분한 영양,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환경 호르몬을 피하면서 성장판 자극 운동을 해라 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담당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 하에 성장 호르몬 주사로 1년에 추가 3cm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키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혹은 다른 주제들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관물주 관절박사 이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